추운 겨울이 되면 확실히 야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겨울만 되면 괜히 집에서 더 쉬고 싶어지고 몸이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사실 밥 먹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만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 조금을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로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당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내에서 러닝머신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운동은 되는데 너무 지루하다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제자리 걷기도 비슷하죠. 꾸준히 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막상 오래 하려면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혈당 실험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실험 방식은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은 뒤 제자리 걷기를 10분, 15분, 20분으로 나눠서 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제가 혈당 실험에서 자주 쓰는 식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장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2장씩 먹었습니다. 가끔 빵 먹고 싶어서 실험하는 거 아니냐 라고 장난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식빵을 먹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비가 쉽고 매번 비슷한 양으로 맞추기 편해서 조건을 통일하기가 좋습니다. 혹시 식빵보다 더 실험에 적합한 탄수화물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다음 실험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걷기는 10분에서 20분으로 짧게 진행하는 만큼 평소 걷기처럼 느긋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운동 느낌이 나도록 진행했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고 다리도 평소 걸을 때보다 조금 더 힘차게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맞췄습니다. 실험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조건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 운동 타이밍은 식후 15분으로 모두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첫 번째, 식빵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두 번째, 식빵을 먹고 15분 뒤 제자리 걷기를 10분 했을 때. 세 번째, 식빵을 먹고 15분 뒤 제자리 걷기를 15분 했을 때. 네 번째, 식빵을 먹고 15분 뒤 제자리 걷기를 20분 했을 때입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빵을 먹고 앉아 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29, 식후 1시간은 225, 식후 2시간은 192가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9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빵을 먹고 10분간 제자리 걷기를 해봤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0, 식후 1시간은 169, 식후 2시간은 143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69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식빵을 먹고 15분간 제자리 걷기를 해봤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2, 식후 1시간은 151, 식후 2시간은 131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9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로 식빵을 먹고 20분간 제자리 걷기를 해봤습니다. 걷기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10, 식후 1시간은 162, 식후 2시간은 126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혈당이 조금 오락가락해서 혈당이 일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식후 혈당 증가량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 상승이 가장 높아 스파이크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10분 제자리 걷기를 했을 때 혈당 상승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혈당 상승이 높은 점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빵을 먹고 15분 걷기를 했을 때는 혈당 상승이 더 줄었고 15분 정도 했을 때부터 혈당 상승 위험을 줄이는데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5분과 20분 걷기 시 1시간 상승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시간 상승폭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제자리 걷기 시에 길게 운동을 할수록 더욱 혈당 관리에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걷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이번 제자리 걷기는 팔과 다리를 힘껏 움직이는 동작을 해서 그런지 혈당을 낮추는데 더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역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 좋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주는 게 당뇨인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요즘처럼 추운 날에 걷기 운동을 하기 힘든 분이라면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리 걷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참고한 연구는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50에서 70세의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서 식후 제자리 걷기를 8주 동안 추가로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체력, 다리 기능, 삶의 질 같은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에서 운동은 식사 직후 바로가 아니라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5분을 했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하루 3번, 주에 4일, 총 8주 동안 지속했습니다. 즉 특별히 길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식사 후에 짧게 나눠서 하는 구조입니다. 운동의 형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자리에서 발만 걷는 게 아니라 전신을 같이 쓰는 제자리 마칭 자세로 진행했습니다. 제자리 마칭 자세는 팔을 들어 올려 어깨 높이 이상으로 움직이고 무릎도 일정 각도까지 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운동 강도는 중간 강도로 맞추었고 80에서 90 bpm 음악 템포를 이용해 리듬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식후 제자리 걷기를 8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당화혈색소가 더 크게 개선되었고 다리 기능과 체력 지표, 그리고 삶의 질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8주 후 당화혈색소가 1.52%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 당뇨 관리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고 언급되는 변화폭과 비교했을 때도 의미 있는 개선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안전성과 지속성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8주 동안 저혈당이나 고혈당, 근육통 같은 특별한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중도 탈락 없이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연구 참여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안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연구의 제한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연구는 참가자가 24명으로 소규모이고 특정 지역의 참가자 중심이라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연구진도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 내용을 아주 엄격하게 기록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주는 실용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식후 혈당이 오르는 시간대에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꼭 밖에서 걷기가 아니라 실내 제자리 걷기로도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자리 걷기 시에는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며 충분히 운동 자극이 될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제자리 걷기는 틈틈이 하는 식으로 하며 스쿼트나 뒤꿈치 들기 같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면 10분, 20분 운동 가지고 혈당을 관리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항상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제자리 걷기는 크게 힘든 운동은 아니지만 식후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연구처럼 꾸준히 해준다면 혈당과 삶의 질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식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후에 가볍게 운동을 시작해보시면 점점 운동이 즐거워지고 몸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함께라면 더욱더 좋은 혈당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자리 걷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